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조금 조용하고 조금 아프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으면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해받고 말수가 적다는 이유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던 남자의 이야기예요. 그는 사람들 속에서 점점 숨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감정조차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조용한 사람의 사연이 아니라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용함 속에 숨겨진 마음, 침묵 속에서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 한마디 없이 이루어진 가장 진심 어린 화해의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천천히 숨 쉬듯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회사 탕비실은 언제나 같은 냄새였다. 묵은 커피 냄새, 오래된 프린터 토너 냄새가 섞여서 누가 들어오든 회사 냄새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 나는 커피를 컵에 따르고 있었고 커피는 작은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잦아들었다. 그 짧은 순간이 나는 좋았다.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고 아무도 나를 관찰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 짧은 시간.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고 후배가 기척도 없이 뒤에서 서 있었다. 선배, 또 혼자 커피 드세요? 나는 컵을 들고 멈추었다. 아무 답도 하지 않고 후배는 나를 바라보다가 눈을 좁혔다. 마치 이 사람은 대체 왜 말이 없지? 라는 눈빛. 근데요, 우리가 선배한테 뭘 잘못했나요? 나는 고개만 약간 움직였고 그런 것도 아니다는 의미를 담고 싶었지만 말로 나오지 않았다. 후배는 컵을 씹듯 들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궁금해요. 왜 말을 안 하는지, 뭐 생각하는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나요? 나는 내 손에 시선이 갔다. 종이컵을 너무 세게 쥐고 있었다. 손가락 뼈가 컵 표면을 찌그러뜨리고 있었다. 그 찌그러지는 감각, 나는 그 감각에 잠시 집중했다. 그게 나를 도망치게 해주는 감각이었으니까. 후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도 내가 답을 하지 않을 걸 알았고 나는 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이 나오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컵은 찌그러진 상태로 내 손에 남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사람들은 조용한 사람을 불편해한다. 조용하다는 건 이상하다는 뜻이 되었다. 복도에서 여직원이 문서철을 여러 개 들고 있었고 나는 그 장면을 한눈에 보고 그게 무너질 거라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 정말로 바닥으로 문서가 쏟아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잠깐 이거. 그녀가 나를 보지 않았다. 그만 다가오세요. 그 말이 공기를 가르듯 했고 나는 그 말에 몸이 얼어붙었다. 동료 둘이 지나가면서 말했다. 또네. 쟤 관심 있는 거 아냐? 나는 그 말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았는데 나는 설명해야만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바닥의 종이만 바라보았다. 그 종이의 귀퉁이가 살짝 찢어져 있었고 나는 그 부분만 계속 보았다. 말이 막혔다. 목이 막혔다. 생각이 막혔다. 나는 해명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 해명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존재했다. 그녀는 조용히 종이를 모으고 내 쪽으로 시선을 주지 않고 떠났다. 나는 여전히 무릎 꿇은 상태로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보았다. 그리고 이상하게 종이가 내 감정 같았다. 너무 쉽게 찢어지고 너무 쉽게 버려지고 말을 하지 못하는 뜻이 없는 그런 종이. 회의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다. 내 앞에는 발표 자료가 있었지만 아무도 그걸 보려고 하지 않았다. 상사가 말했다. 이 보고서가 늦어서 방향이 흐트러졌어. 내 입술이 벌어졌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상사가 할 말 없어? 그럼 조용히 있어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파일 표지가 손가락 자국으로 찌그러졌다. 다음 안건으로 가자. 그 말은 내 존재를 지웠다. 나는 그 성긴 공기 속에서 나를 잃어가는 느낌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벽지처럼 존재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다른 사람의 숨소리로만 채워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또 한 번 침묵으로 나를 보호했다. 하지만 그 보호는 실제로 나를 더 고립시키고 있었다. 나는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면담실은 너무 조용했다. 담당자는 모니터에 여러 글을 띄웠다. 다른 직원들이 당신을 불편해합니다. 나는 화면에 적힌 문장들을 읽지 못했다.
눈은 화면에 있었지만 글자를 이해하지 못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서. 의도가 불분명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의도의 불분명. 나는 그 말이 너무 낯설었다. 나는 의도가 없었는데. 오히려 나는 누구에게도 부담 주지 않는 의도였는데. 그래서 무섭다고 합니다. 무섭다? 나는 무섭지 않은데 그 말이 나를 무섭게 만들었다. 손끝이 테이블을 긁었다. 나는 그걸 멈출 수가 없었다. 담당자는 그걸 보고 숨을 들이쉬었다. 문제 없는 거 맞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은 열리질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말 대신 몸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건 방어였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방어였다. 사무실 안은 사소한 대화로 늘 붐볐지만 나는 그 안에서 흐르는 공기를 얇은 유리처럼 느꼈다. 어느 순간 깨지면 다칠 게 뻔한 그런 공기. 여직원은 내 앞에서 서류를 들고 있었고 상관없는 일정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나는 듣고 있었다. 그저 듣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갑자기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마치 모두에게 들리도록. 앞으로는 업무 관련해서만 대화하시죠.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사무실의 바람까지 멎어버린 느낌. 나는 시선을 들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 몇몇 동료들이 서로 눈치를 교환했다. 마치 저 둘 사이에 뭐 있었냐? 라는 표정.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표현할 말도 없었고, 표현하고 싶지도 않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나는 사원증을 뒤집었다. 이름과 얼굴이 보이지 않게. 나는 그 행동이 말 대신 나를 보호하는 수단이라는 걸 인식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이 행동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숨기고 있었다. 숨는다는 건 버림받는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는 복도 쪽 창문을 바라보았다. 유리에 비친 나는 흐릿했고 실체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다시 본인 대화로 돌아갔지만 나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했고 오래 떠올렸고 오래 미련으로 남겼다. 저녁 식탁. 반찬은 소박했고 집은 조용했고 가족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래라면 편해야 했다.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회사에서 잘 지내냐?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어머니가 말했다. 너 말 좀 해야지.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오해받아. 나는 젓가락을 쥔 채 대답을 생각했다. 해야 할 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말을 찾았다. 그러나 떠오르지 않았다.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어떻게 살래? 사람이 말을 해야지.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고집 같았고 나는 그 침묵이 나랑 닮았다고 생각했다. 젓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탁 바닥에 떨어졌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어머니는 놀라며 말했다.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나는 얼굴을 들지 않았다. 밥알이 목에 걸릴 것처럼 숨이 흔들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말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이 두려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그 상황을 보고 짧게 한마디 했다. 말하는 건 전쟁이 아니야. 그 말은 사실 나를 위로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말을 흘려보냈다. 의사 앞에 앉아 있을 때 나는 손가락을 쥐고 있었다. 그건 내가 긴장할 때 나오는 습관이었다. 의사는 차트에 적힌 숫자를 보며 말했다. 스트레스 수치가 높습니다. 몸이 경고하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게 동의의 끄덕임인지 부정의 끄덕임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의사가 말했다. 대화를 나누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화. 그 단어가 내 귀를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대답하려고 했지만 입술이 붙어버린 느낌, 혀가 천장에 붙은 느낌, 목이 잠긴 느낌, 침묵이 또 나왔다. 의사는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스트레스의 증상입니다. 나는 그 말에 잠깐 충격을 받았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못하게 된 사람. 그렇게 진단받은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나는 그 떨림을 숨기려고 했지만 숨길 수 없었다. 괜찮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나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괜찮다고 말하는 건 괜찮지 않다는 신호일 때가 많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손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떨림이 내 감정이었다. 밤, 내 방, 컴퓨터 앞, 모니터 빛이 얼굴을 비추고 나는 키보드를 누르고 있었다. 나는 글을 썼다. 말하지 못한 감정을 글로 남겼다. 조회수 0, 댓글 없음. 내 마음 한가운데 이상한 공허가 생겼다. 이걸 올릴까? 아니면 삭제할까? 나는 고민했고 결국 올렸다. 그리고 악플이 달렸다. 병신. 그 한 줄. 짧고 날카롭고 차갑고 나에게 너무 쉽게 박혀버린 한 단어. 하지만 그 글을 본 다음 나는 또 글을 썼다. 욕을 먹어도 썼다. 이상했다. 나는 말은 못하지만 표현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있었다. 영상도 만들었다. 음악 하나 깔고 짧은 문장들. 내 감정이 아닌 내 감정의 자취. 조회수는 1. 그 일이 나를 위로했다. 누군가 봤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흔적을 남긴다는 느낌. 그리고 나는 계속했다. 그저 계속. 회식 자리는 늘 비슷했다. 형광등보다 낮게 깔린 노란 조명, 기름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서 마치 몸 안으로도 마음 안으로도 뭔가 스며드는 느낌이 나는 그런 공간이었다. 긴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삼겹살과 김치, 소주잔이 있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누군가의 승진 이야기와 누군가의 실수담이 이야기의 재료가 되어 돌아다녔다. 저는 가만히 듣기만 했다. 웃는 신용은 조금 했지만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 웃음은 거의 없었다. 야, 너도 한마디 해봐.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동료였다. 나는 잔을 들고 살짝 미소 비슷한 걸 지었다. 괜찮아요. 듣고 있을게요. 그 말이 내가 할 수 있는 거의 전부였다. 그 동료는 코웃음을 쳤다. 쟤는 왜 저렇게 말을 안 해, 진짜. 같은 팀이면 좀 불편하지 않아요? 그 말에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덧붙였다. 그냥 그런 성격인가 보지 뭐. 근데 솔직히 같이 있으면 분위기가 가라앉긴 해. 그 대화가 내 귀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잔을 입에 대지도 않고 내려놓았다. 괜찮은 척 웃을 수도 있었고 아니에요라고 농담처럼 넘길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선택지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냥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왔다. 의자를 뒤로 밀고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몸을 일으켰다. 누구도 나를 붙잡지 않았고 누구도 내가 나간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는 내 앞에 있던 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 잔을 보며 잠깐 멈추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식당 문을 지나 길거리로 나왔다. 밤 공기가 술집 안 공기보다 훨씬 가벼웠고 그게 슬프게 느껴졌다. 아, 나는 여기보다 조용한 바깥 공기가 더 어울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끼면서도 속이 아주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있었다. 그날은 회식이 있던 며칠 뒤였다. 저녁이 조금 지난 시간, 업무는 끝났지만 집에 가기에는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그런 날이었다. 나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탔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바로 얼굴을 스쳤다. 옥상 난간에 기대 있었다가 조금 뒤로 물러나 서 있었다. 도망칠 길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문 쪽과 난간 사이 어디쯤에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쪽에서 반짝이고 자동차 소리가 멀리에서 둔하게 올라왔다. 그 소리는 마치 내가 있는 2층까지는 닿지 않는 것 같았다. 그때 옥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철문 특유의 조금 무거운 소리. 발소리가 가까워졌고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였다. 예전에 복도에서 그리고 사무실에서 선명한 말로 거리를 두었던 그 사람이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 말이 조금 이상했다. 마치 내가 여기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 같았다. 나는 대답 대신 그냥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는 내 옆까지 오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채 서 있었다. 예전과 비슷한 거리였지만 이번에는 공기가 조금 달랐다. 그때 말이에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복도에서 그리고 그 뒤로도요.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했죠.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게 대답의 전부였다. 그냥 불편해서 그랬어요. 근데 불편하다고 느낀 것보다 더 심한 말을 꺼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녀의 말이 바람에 실려와 내 귀에 닿았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숨이 조금 빨라지는 걸 느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것도 아닌데 내쉬는 숨이 얇게 떨렸다. 그녀의 눈이 내 입이 아닌 내 목 주변과 가슴 쪽을 보는 것 같았다. 마치 숨의 떨림을 듣는 것처럼 당신이 상처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한참 뒤에 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내게 생각보다 크게 와닿았다. 그날 복도, 그날 사무실, 그날 HR 면담, 그날 회식까지 짧은 몇 초 동안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상처를 받았고 상처를 받지 않은 척했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했고 결국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 모든 걸 나는 설명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설명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 말 뒤에 침묵이 길게 늘어졌다. 그 침묵 안에서 내 숨은 조금 더 거칠어졌고 나는 그 숨이 들키지 않기를 바랬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눈치챈 것 같았다. 나를 보며 무언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에도 말을 하지 못했다.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고, 늦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고, 그래도 고마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어느 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말을 찾기보다 오히려 숨을 새는 데 집중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바람은 일정한 속도로 불고 있었고 도시는 여전히 아래에서 소리를 냈고 여기 옥상 위에는 나와 그녀 둘만 서 있었다. 그녀는 더 다가오지 않았다. 어쩌면 예전에 자신의 행동을 의식해서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나를 배려하고 싶어서였을 수도 있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거리감은 이번에는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처음으로 제대로. 예전에는 그녀의 표정보다 그 주변의 시선들, 소문들, 눈치들을 더 의식했다. 하지만 그날 옥상에서의 나는 그냥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쩌면 처음이었을지도 몰랐다. 타인의 표정만을 온전히 보는 것 자체가. 나는 짧게, 정말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에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말들이 다 녹아있는 것 같았다. 그래요, 상처받았어요. 그래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당신을 탓하고 싶지도 않고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고 싶지도 않고 그저 이렇게 서로 서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모든 말을 나는 입으로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녀는 나를 보며 아주 약하게 눈가를 풀었다가 다시 정리하는 표정을 지었다. 바람이 불었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예전과는 달랐다. 예전의 침묵은 오해를 부르고 공포를 만들고 거리를 벌리는 침묵이었다면 이 침묵은 설명 대신 존재를 인정하는 침묵이었다. 그 차이를 그날 옥상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은 누군가에게는 남일처럼 들릴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기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고 표현하지 못한 진심이 있고 드러내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다. 말이 없다는 건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때로는 살아내기 위한 방어일 수도 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전해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